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명박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 자, 저는 진짜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지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명박 정말 임기 내내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방이라고 하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걸로 사라진 국민의 혈세가 도대체 얼마일까? 이명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금액의 단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동안 정치인들이 비리랍시고 해 먹었던 돈은 주로 억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 단위로 바뀝니다. 했다 하면 몇 조, 몇십 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돈에 대한 그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을 이명박이 해냈었죠. 그리고 이명박이 대한민국에게 했었던 또 다른 아주 나쁜 짓은 바로 언론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때의 맛이 갔었던 그 언론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깜이 되지도 않는 보수 언론들에게 종편 채널을 승인을 해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말도 안 되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언론 자유도는 굉장히 올랐지만 언론 신뢰도는 OECD 꼴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각하의 업적입니다. MBC, KBS 다 망가뜨리고 조중동 TV로 종편 승인해주면서 싸그리 혜택 주고 TV를 틀면 제대로 된 언론들이 떠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 우리 바로 각하입니다. 그리고 각하의 업적 중에 하나는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군사 독재 시절, 이 독재 시절에는요, 그 독재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잡아가거나 가두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겁을 줬어요. 굉장히 무섭죠.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MB 시절은 말이죠. 우리 각하 시절은요, 다른 개념으로 공포스러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권에 반대를 한다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을 벌이면 우리 각하는 깔끔하게 밥그릇을 뺏어버립니다. 민간인 사찰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작업을 꼼꼼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블랙리스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주 치사하게 괴롭히는 걸 즐기셨던 분이죠. 저는 MB와 박근혜 둘 중에 누가 더 싫으냐라고 묻는다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MB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익으로 치환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박근혜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멍청하다. 근데 이명박은요, 꼼꼼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나쁜 데다 계속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국가에 끼친 해악도 저는 MB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강을 다 파헤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돼 버렸죠. 돈은 돈대로 사라져 버렸죠.
그걸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니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떼를 쓰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우리 각하의 이 위대한 업적들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B 이명박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이 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2017년도 12월 7일에 참여연대 민변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용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다스. 자, 2018년 1월 11일 검찰에서 경주 다스 본사 이상은 회장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하의 차명재산 리스트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2018년 2월 19일에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이 활동을 종료를 합니다.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우리 각하라는 관계 입증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법원이 우리 각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죠. 그리고 4월 9일에 검찰이 각하를 구속 기소합니다. 자, 2018년 10월 5일 법원에서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 선고. 자, 이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우와, MB가 진짜 감옥에 가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 반신반의했어요. 자, 그런데 2019년 1월 29일에 우리 각하가 보석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줬어요. 이때부터 저는 기분이 쎄했습니다. 이거 수순인가 싶었습니다. 자, 하지만 검찰에서는 우리 각하에 대한 수사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에 삼성으로 받은 뇌물액 51억 원 가량이 추가가 됩니다. 이 공소장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19일에 항소심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우리 각하를 재수감합니다. 이 각하의 이야기는 진짜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꼬리가 잡히는 과정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사소한 돈, 그거 욕심 안 냈으면 못 잡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하가 그런 사소한 돈을 놓치질 않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꼬리가 밟힌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인 소송 비용 중에 남은 걸 다시 찾아오려고 한 행동이에요. 삼성에게 미국에서 소송 중인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신 내달라고 한 것도 사실 웃긴데 이게 미국에 있는 변호인이 쓰다가 남았네. 이거를 슈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꼼꼼한 각하는 이걸 못 참아. 이걸 찾아와라. 남은 돈을 가지고 와라. 이걸 하다가 덜미를 잡혀요. 이거 사실 MB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하면 진짜 푼돈이거든요. 아마 10몇억 원?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건 MB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진짜 푼돈인데
푼돈도 절대 허투루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다스는 누구 거냐서부터 출발한 NBA 수사가요. 사실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수사였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셨던 분이고 굉장히 어렵게 돌려치기 둘러치기를 해서 돈을 꽁꽁꽁꽁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소한 푼돈조차도 절대 놓칠 수 없었던 우리의 각하는 이걸 되찾으려다가 꼬리가 밟히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정말 처음부터 이 스토리 쭉 한번 이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는데 근데 좀 복잡해. 워낙에 꼼꼼하신 분이라 돈을 어떻게 돌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 돈이. 어디론가 증발시켜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듣다가 지치고 재미없어서 자게 되는. BBK도 마찬가지고요. 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대로 알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요. 이 우리 각하가 결국은 감옥에 징역 17년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진짜 푼돈 몇 푼. 이 사람에게 푼돈 몇 억인가, 10몇 억인가. 이거 되찾아 오려다가 증거를 막 흘리게 된 그 사건이 있어요. 참,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MB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펑펑 쓰면서 살지 왜 권력 욕심을 냈으며 그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 각하의 욕심은 이런 비루한 미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저 높은 경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각하의 형이 17년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10월 29일 역사적으로 기억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시원한 맥주 축배 한 잔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